최근 중국에선 한국 문화가 자기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역사 왜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복과 한식, 온돌, 전통예술, 심지어는 윤동주 시인 같은 한국인조차도 중국 소수 민족에 속한다는 어이없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어이없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은 문화 대혁명을 거치면서 자신들의 전통 문화를 거의 말살하다시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통 문화를 비교적 잘 보존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부상했죠. 중국인들이 자신의 문화를 소중히 대하지 않는다는 건 문화재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나는데요. 문화재는 당시 역사를 알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사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문화재를 예전 모습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힘쓰는 모습과는 달리 중국은 자국의 문화재는 물론 전 세계 문화재들을 훼손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영국의 대표 언론사 BBC에서는 중국의 일침을 날렸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중국 옆에 한국 같은 훌륭한 나라가 있는 게 신기하다. 전 세계 방방곡곡을 모두 다녀본 한 베테랑 기자가 남긴 말입니다. 한국, 일본, 대만 등 여러 동아시아 국가에서 특파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그는 중국의 후난성을 방문한 뒤 세계 여러 곳을 둘러봤지만 이렇게 난잡한 국가는 본 적이 없다. 중국은 내가 30년 전 방문했을 때와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라며 중국을 비판했는데요. 그가 방문한 곳은 중국의 국부로 추앙받는 마오쩌둥의 조각성이 있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 시끄럽게 떠드는 관광객들로 매우 무질서한 모습이었죠. 결국 BBC 제작진은 촬영을 위해 직접 대청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그가 중국인들에게 쓴소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기자의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스핑크스를 어설프게 베껴서 만든 듯한 마오쩌둥 조각상을 본 그는 솔직히 말해서 콘크리트로 만든 우스꽝스러운 조각상을 문화유산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솔직한 감상평을 남겼죠. 이어서 그는 중국인들이 자꾸 해외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유물도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중국인들을 그대로 놔두면 전 세계 문화재들이 훼손당하고 말 것이다라며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중국인들은 감히 중국을 비판한 BBC와 영국은 당장 사과해야 한다라며 분노했죠. 실제로 중국인들의 해외 관광지 민폐 행각은 전 세계적으로도 악명이 높은데요. 히말라야 산맥의 초모락마 베이스 캠프 주변의 비석을 보면 전부 중국어 낙서로 범벅이 돼 있습니다. 게다가 고대 이집트 룩소르 신전에 3000여 년 된 부조 문화재의 중국어로 누구누구 왔다감이라는 낙서를 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벽화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전인 룩소르 신전에 그려져 있던 그림으로 이집트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화재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샌다는 말처럼 이들의 충격적인 행보는 중국 안에서도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중국에 있는 거대 불상의 4m나 되는 높이를 기어올라가 자신의 이름을 새기기도 할 뿐 아니라 중국이 자랑한다는 문화재 만리장성에도 낙서를 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만리장성에 가면 수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목과 철사로 곳곳에 낙서를 해서 만리장성을 훼손한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중화 문명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워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대표적 문화재인 만리장성에 낙서를 한 관광객들에게 벌금은 물론 구류 처분까지 강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이징의 8달령 만리장성 성벽에 열쇠와 철사 등을 이용해 자신의 이름을 새겨놓은 중국인 관광객 3명이 검거되기도 했죠. 하지만 만리장성의 순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낙서를 넘어서서 아예 만리장성의 벽돌 자체를 뜯어가기 시작했다는데요. 지금까지 만리장성의 전체 구간의 3분의 1가량 구간은 바람이나 폭우 등 자연 현상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니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 의해서 훼손된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만리장성의 벽돌을 훔쳐서 건축자재로 사용하거나 기념품으로 판매 중이었다는데요. 여기에 더 황당했던 것은 만리장성을 보수하겠답시고 나선 중국 정부가 시멘트를 들이부어 역사적 가치까지도 훼손해버린 것입니다. 만리장성은 시멘트 범벅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는데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방식은 한국에도 민폐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고구려의 귀중한 유적지를 중국 양식으로 멋대로 개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의 서울, 경주, 제주도에도 단체로 몰려와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의 비중이 높은 제주도의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제일 피해가 심한 곳은 바로 제주도의 용두암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제주도의 귀중한 문화재인 용두암을 멋대로 깨서 가져가는 짓까지 벌였는데요.
한 중국인 관광객 안내사는 중국인들은 질서를 지킬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용두암은 한국의 천연문화재이니 훼손하지 말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다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이 밝혀지자 한국과 중국을 모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걱정을 모두 이해한다고 말했는데요. 중국 같은 나라를 이웃으로 두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며 한국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문화재 보수를 하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2019년에는 나고야 성 엘리베이터 설치를 놓고 일본이 시끄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나고야 성은 에도 시대를 연 토쿠가와 이에야스의 명령으로 1612년 건축됐고 1945년 공습으로 소실되었는데요. 이후 1959년 시민들의 기부 등을 계기로 철근 콘크리트로 재건됐고 세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내진성 부족에 따른 문제로 재복원 결정이 났고 이번에는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전통 그대로 목조 건물로 복원한다는 방침을 세웠죠. 그러자 일본의 장애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것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갈등에 아베 전 총리가 기름을 붓고 말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메이지 유신의 혼란기에 오사카 성 대부분이 소실됐지만 천수각은 제대로 복원했다라며 그런데 한 가지 큰 실수를 범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실수는 천수각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이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 인식으로 봤을 때 일본에서는 전통 방식 그대로 복원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현대적이고 인위적으로 복원된 일본의 문화재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본 또한 한국에 민폐를 끼친 일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수많은 문화재들이 일제에 의해 파괴되었고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도 약탈해갔죠. 게다가 진행한 복원 공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원래 모습을 훼손했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미륵사는 10만 평에 이르는 넓은 절터에 35년에 걸쳐 건설된 백제 최대의 사찰인데요. 그 안에 세워진 미륵사지 석탑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동시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이기도 합니다. 이 미륵사지 석탑도 6층 일부만 남은 상태에서 석재들이 일부 무너져 내리자 일제는 보수공사를 한다며 미륵사지 석탑에 무려 185톤에 이르는 콘크리트를 들이부었는데요. 콘크리트를 덕지덕지 발라놓아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미륵사지 석탑은 그저 흉측한 몰골의 돌덩어리로 둔갑했는데요. 이후 석탑은 약 80년을 콘크리트에 엉겨붙은 채 버텼습니다. 1300년이 흐르면서 석탑이 노후로 인해 2001년부터 미륵사지 석탑에 대한 해체 수리 공사에 들어갔는데요. 일본이 덧발라놓은 콘크리트의 두께가 최대 4m에 달했고 무게도 185톤에 달해서 복원팀은 치과 치석 제거용 기구로 콘크리트 가루 하나를 세밀하게 벗겨냈다고 합니다. 결국 20년이 흘러 미륵사지 석탑의 수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전통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는 문화재의 복원에서 그 마음이 나타난다고 하죠. 이런 이유로 중국과 일본을 경험한 외국인들은 오히려 한국의 전통 건축물을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통을 지키고 고유의 문화를 잘 지켜내려는 마음 덕분에 현재 K문화가 독창성을 인정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통을 지켜주시려 노력했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